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변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여기는 내용이 좀 간단합니다. 자, 변이를 배우는데, 변이는 같은 종의 객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같은 종의 객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질의 차이, 걔를 변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유전적 변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면 알통이 생겨나겠죠. 그럼 이것도 내 몸에 나타난 어떤 현질의 차이니까 이것도 변이겠지. 자, 요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알통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만들어낸 획득 현질이야.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변이겠지만 변이라고 안 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이라고 하면은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유전적 변이를. 자, 그럼 신현우야, 내가 좀 얼굴이 까만 편인데 내가 오늘부터 우유를 열심히 매일매일 먹으면 나 좀 하얘질까? 내가 오늘부터 우유를 먹으면 막 피부가 막 뽀얘질까요? 안 뽀얘집니다. 그럼 내가 얼굴이 까만데 내가 오늘부터 짜장면을 매일매일 열심히 먹으면 얼굴이 또 까매질까요? 안 까매집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변이라는 것은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건 아니다. 내가 뭐 짜장면을 많이 먹어서 까매진 건 아니고 내 유전자가 뭐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게 변이입니다. 그럼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고, 그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니까 자손에게 그 현질이 유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무당벌레 딱 등껍다기의 모양, 그 다음에 똑같은 앵무새인데 앵무새의 색깔이 다양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변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변이고,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럼 내가 얼굴이 까마면 우리 아들도 얼굴이 까말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아들 두 놈은 얼굴이 굉장히 하얗습니다. 왜냐? 내가 원래 얼굴이 좀 하얀 사람인가 봐. 내가 몸도 여기서 하얗거든. 얼굴만 까맣거든, 얼굴만. 내 유전자, 왜? 안 믿기나? 보여줄까? 근데 유전자가 까맣지는 않은가 봐. 그냥 좀 잘 타는 스타일인가 봐. 그래서 어쨌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라는 건 확실하고, 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별표를 쳐놓도록 합니다. 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돌연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문장 잘 기억해놔라. 유성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때문에 변이가 나타납니다. 돌연 변이랑 유성 생식 과정에서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때문에 나타납니다. 잠깐만요. 자, 돌연변이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는 전혀 없던 형질이 갑자기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 그냥 부모한테는 전혀 없었는데 얘가 자손을 만들어낼 때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즉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부모한테는 전혀 없던 형질이 만들어졌다. 그럼 얘 유전자는
부모와 전혀 다른 어떤 유전자가 생겨났지? 이 유전자는 자손에게 다시 그대로 전파가 될 거 아이가. 그러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생겨났고 그 돌연변이 유전자는 자손에게 유전이 될 거다. 그럼 이런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돌연변이 형질이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또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연변이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인데 그게 자손에게 유전될 수도 있다. 요게 변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이의 원인은 유성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자, 색깔 왜 똑같지? 이 색깔이 누구 책에도 색깔이 똑같나? 야가 흰둥이고 야도 흰둥이가. 이 자식들이 색깔 왜 이래 놨어? 그럼 뭐 얘는 오케이. 자, 흰둥이인데 얘는 몰라. 일단 얼룩무늬다. 얘도 얼룩무늬다. 왜 힘들든지. 저 핸드폰 조심. 자, 얘는 얼룩무늬인데 얘한테는 흰색 유전자도 있을 거고 얘도 얼룩무늬인데 얘한테는 갈색 털 유전자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얘네들이 가진 흰색 유전자, 얘는 갈색 유전자가 들어있을 거다. 근데 어쩌다 보니 이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만나서 유전자 재조합을 하다 보면, 유전자 재조합이라기보다는 유전자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요거는 색깔 구분되지? 근데 이 빨간색 이게 흰색이고 얘가 갈색이야. 얘도 흰색이고 얘도 갈색 유전자인데 혹시 흰색이 만나면 이런 하나 나올 거고 갈색이 만나면 얼룩무늬가 나올 거고 갈색이 만나면 이런 애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놈은 얼룩무늬고 얘도 얼룩무늬인데 이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흰색, 얼룩무늬, 갈색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 흰색인 이 아이는 다음 세대에 또 흰색만 잔뜩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다양해진다. 유성 생식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다양한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구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돼.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첫 번째로 돌연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가자. 이제 자연선택. 자, 자연선택이란 자연이 선택하는 거야. 자연이 누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변이가 나타나 살다 보면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벌레들이 있었는데 얘는 초록색 애벌레들이 있었다. 초록색 애벌레들이 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형질의 변화에 의해서 파란색 애벌레가 몇 마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똑같은 애벌레인데 색깔만 다르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나무 이파리에서 산다. 근데 초록색은 눈에 잘 안 띄겠지만 파란색은 눈에 잘 띄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파란색이 눈에 잘 띄니까 파란색이 생존하기에 좀 더 불리하다. 생존하기에 유리한 아이는 초록색 이 아들이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면 누군가가 살아남아라 이거죠. 누가 살아남느냐?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형질.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아이가 살아남는다. 이게 우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냥 유리할 뿐이야. 어떤 다른 동네에는 파란색이 좀 더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 동네는 초록색이 좀 더 유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아이는 초록색이고, 결국에는 이 애벌레는 지금 우리가 보는 애벌레는 거의 다 초록색만 남아있다. 옛날에는 초록색, 파란색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파란색 유전자를 가진 애벌레들은 생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다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니, 신연우 씨? 오케이. 그래서 누가 우수한 형질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아이가 살아남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초록색이 여기 이 동네는 좀 더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과자 가지고 실험도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뒷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자, 또 자연 선택의 구체적인 예를 봅니다. 자, 딱정벌레가 살고 있었다. 딱정벌레가 살고 있었는데, 딱정벌레가 보니까 흰색 딱정벌레도 있고 까만색 딱정벌레도 있네. 그러면 딱정벌레의 색깔이 다양하죠. 왜 다양해? 변이가 일어났어. 변이가. 왜 변이가 일어났냐? 돌연변이와 유성 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생식 세포의 조합에 의해서,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아들 색깔이 다양해졌어요. 근데 이 동네는 산불이 나서 땅이 까맣게 변해버렸다. 그러면 흰색 아들이 눈에 잘 띄겠네. 흰색 아들이. 땅이 까맣게 변해버렸으니까 흰둥이 아들이 눈에 잘 띄겠네. 까만색은 눈에 안 띄네. 그러면 태호야, 흰둥이랑 까만색이랑 누가 살기에 유리해? 까만색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까만색이 이렇게 생존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 동네 딱정벌레는 전부 다 까만색으로 변신. 그럼 얘가 뭐 짜장면을 많이 먹어서 까매졌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변이가 나타나서 내가 까만색이었는데 까만색이 생존에 좀 유리하다 보니 까만색 아이들이 좀 더 자손을 많이 남겼고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왜 이렇게 왔어 임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자, 세균이 원래는 초록색이었는데 갑자기 보라색 세균이 등장을 했어. 이 보라색 세균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야. 항생제 맞아도 안 죽는 아주 대단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게 왜 나타났니? 근데 돌연변이 가능성이 높겠죠. 돌연변이에 의해서 얘가 태어났지.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아들은 다 죽었는데 내성 세균은 살아남았다. 그래서 자손을 퍼뜨렸다. 근데 또 항생제를 더 한 번 더 쓰면 얘들은 죽었는데 항생제 내성 세균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항생제를 적당하게 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항생제 내성 세균만 개수를 늘리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항생제 내성 세균만 늘어났지. 그래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약사 쌤이 다 나았다 싶어도 약을 끝까지 다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을 끝까지 다 박멸하기 위해서 약을 끝까지 다 복용을 한다. 이것도 자연 선택이야. 자, 그 다음에 낫모양의 적혈구 빈혈증 똑같은 겁니다. 낫모양의 적혈구는 적혈구의 생긴 모양이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
적혈구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난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구불텅하게 해가지고. 자, 요리 생긴 적혈구다. 이게 아니라 요리 생겼다 이거죠. 자, 요렇게 생긴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야들은 혈관 속에서 그냥 잘 굴러다니는데 요리 생긴 적혈구는 저들끼리 막 엉키고 해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빈혈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아이들은 생존에 불리해요. 근데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아이들은 웃긴 게 말라리아에 안 걸리더라 이거죠. 말라리아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말라리아에 안 걸리더라 이거지.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야들이 오히려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남모양의 적혈구 가진 아이들.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아이들이 생존에 좀 더 유리한 경우가 생겨나더라. 그래서 말라리아가 창궐한 지역에는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남모양의 적혈구 유전자가 생존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 하나만 먼저 풀어보고 올게. 자, 말라리아 이야기 나왔으니까 29쪽에 7번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 진료로 벌써 답이 나왔나? 윤이 답 나왔나? 윤이 몇 번? 아, 나왔잖아. 신현우 몇 번? 남바 3. 태호 몇 번? 3번. 몇 번? 몇 번? 3번 했어요. 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다. 말라리아 발생하는 동네에는 난모양 적혈구 가진 아이들이 살기 좋아. 오케이. 좀 높아라. 그 다음에 말라리아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난모양의 적혈구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해. 니는 틀렸고. 자, 같은 형질인데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 결과가 다르다. 오케이. 다릅니다. 까만색 딱정벌레가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고 흰색 딱정벌레가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눈이 억수 많이 오는 동네에 사는 딱정벌레들은 흰색이 생존하기에 유리하겠죠. 산불 난 동네에 사는 딱정벌레는 까만색이 생존에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케이.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박수. 좀 더 나갈까? 동민주? 지금 같은 반이야? 그러면 학원 같은 중학학원.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제 자연선택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보자. 진화. 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의 특성이 변화하는 현상. 이게 진화다. 진화.
진화. 생물 특성이 변하는 게 진화. 자, 그러면 자연 선택설은 다윈 형님이 이야기했던 건데, 자연 선택설의 핵심은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아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 이게 자연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해서 이걸 자연 선택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이런 과정이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다 보면 생물의 특성이 변하고 다양해지는 진화가 일어납니다. 자연 선택의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연 선택설은 이 과정 자체를 일단 외우도록 하세요. 다. 과잉 생산과 변이. 자, 과잉 생산이 안 일어났으면 자연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잉 생산. 과잉 생산이 일어나야 돼.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토끼가 100마리만 살 수 있는데 이 동네에 토끼가 한 200마리가 갑자기 태어났다. 과잉 생산된 거죠. 그러면 이 200마리 토끼들은 먹이를 놓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200마리가 태어나서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에서 이긴 놈은 살아남고 진 놈은 죽어야 되겠죠. 자, 과잉 생산이 일어났는데 그 과잉 생산 과정에서 변이도 살짝 발생을 했을 거다. 변이는 돌연 변이와 유선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으로 변이가 나타났고, 또 변이가 나타난 그 두 종류의 또는 세 종류의 토끼들끼리 덩치 큰 토끼랑 덩치 작은 토끼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은 먹이를 놓고 경쟁하고 서식지를 놓고 경쟁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놓고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생존 경쟁이에요. 그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둘 중에 좀 더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형질, 쪼매난 애가 좀 더 생존에 유리하겠네. 그러면 얘가 살아남고 얘는 죽는 거야.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아이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그래서 자손을 더 많이 남깁니다. 우수한 형질을 가진 애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좀 더 유리한 아이가 살아남는 거야. 좀 더 생존에 유리한 아이가. 기린이 목이 긴 놈이 있고 목이 짧은 놈이 있는데 목이 긴 놈이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놈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긴 게 유리했다면 긴 게 살아남는 거고 짧은 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짧은 게 살아남게 된다라는 이야기. 자, 어쨌든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살아남은 개체가 유리한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을 할 거고, 이런 과정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전부 형질의 특성이 바뀌어버린다.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린은 목이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었는데 변이가 일어난 건데 목이 긴 놈이 저 위에 있는 풀 뜯어먹기에 유리하더라. 그래서 자연 선택이 되었고 목이 짧은 놈들은 아들 굶어 죽었네요. 그래서 결국 세월이 지났을 때는 기린은 전부 다 목이 긴 놈만 남았고 모든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모든 기린의 목이 길다. 이게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뭐 훌륭합니다. 다윈 형님 자연 선택설 매우 훌륭한 이론이긴 하나 그 당시의 한계점은 다윈 형님이 이야기하던 저 시절에는 염색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전혀 없던 시절이야. 그 당시에는 염색체, 유전자, 뭐 DNA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던 시절이야. 물론 다윈 형님 아주 훌륭하다. 진화론에 있어서 진화론의 창시자야 사실. 아주 훌륭한 형님인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한계로 인해서 아니 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던 시절이야. 그래서 한계야. 부모가
자식이 부모 닮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으니까 조금 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전자 염색체 이런 게 밝혀지고, 아 그런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는구나,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지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거야. 그래서 생물은 환경에 열심히 적응하다 보니 다양한 자연 선택이 일어났을 거고, 이런 자연 선택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다. 종 다양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한 핀치새 아주 대표적인 그런 변이의 대표 주자인데,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양해.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아이도 있고,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아이도 있고, 뭐 짧고 굵은 부리를 가진 아이도 있고, 다양해요. 부리 모양이. 왜 다양하냐? 변이가 나타난 거라고. 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양해. 근데 각각의 핀치새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양해. 그러니까 각각의 환경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고, 그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핀치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섬에는 얘가 살아남고, 저런 환경에는 얘가 살아남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핀치새 부리 모양 가지고 문제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봐라. 여기 생긴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양해졌어.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양해졌어. 왜? 변이가 일어나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양해졌어. 근데 요 섬은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 선인장을 먹고 살았단 말이야. 선인장을 먹고 살려니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아이가 생존에 유리했고, 그래서 이 동네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만 생존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고, 크고 단단한 씨가 많은 섬에는, 이 동네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아이가 살아남았다. 신현우야, 오해하지 말아요. 크고 단단한 씨를 먹다 보니 부리가 크고 두꺼워진 게 아니고, 크고 단단한 씨를 먹고 살다 보니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아이가 생존했다라는 거야. 부리 모양이 다양했는데 크고 단단한 씨를 많이 먹다 보니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아이가 자연 선택되었다 이겁니다. 선인장 먹어서 아들 부리가 길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뭘 먹느냐는 상관이 없다. 얘들이 부리 모양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뒤로 한번 가보자. 저 핀치새 문제 하나 풀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30쪽에 12번 문제. 스타트. 아니시네요 벌써? 예. 조금 준영이 몇 번? 4번. 연우 몇 번? 3번. 지금 몇 번? 4번. 어? 4번. 4번.
몇 번? 4번. 자, 나 오늘부터 짜장면을 먹을 거야. 나 오늘부터 짜장면을 먹으면 내가 오늘부터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까매집니까? 안 까매지죠? 나 오늘부터 우유를 먹으면 하얘집니까? 아니죠? 내가 얼굴이 까매지냐 하얘지냐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유전자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야. 맞지? 인정하나 이거 이 말? 이 말 인정하나? 자 그러면 핀치새의 부리 모양에 변이가 나타났어. 핀치의 부리 모양의 변이는 각 섬의 환경, 그러니까 우유냐 짜장면이냐 그 섬의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변이가 나타난 거가, 아니면 애초에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난 거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났을 거 아이가. 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 갑자기 부리가 길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부리가 길어진 거는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 때문이야.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근데 변이가 나타났는데 선인장이 많은 이 환경에 살다 보니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아이가 생존한 거고, 크고 단단한 씨가 많은 섬에 살다 보니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아이가 생존한 거다. 그러면 선인장이 많은 많은 섬에서는 두꺼울수록 유리하겠냐? 아니죠. 가늘고 길면 유리하겠네요. 먹이 환경이 다른 섬에서 얘는 가늘고 긴 놈이 자연 선택되었고 크고 두꺼운 놈이 자연 선택되었죠. 그러면 이 두 섬에서는 먹이 환경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도록 방향을 좀 틀어준 거지. 그래서 뿌리 모양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답이 몇 번이야? 3번 맞아? 오케이. 혹시나 나도 틀렸을까봐 준이가 다 보길래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회는 아니다 이거야. 핀치 부리 모양의 변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다. 근데 내가 자꾸 뭐 예를 들어서 피부색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피부색은 환경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피부색은 그 환경에 햇빛이 자연색이 많이 드는 곳에 적응하고 생존하려고 하면 멜라닌 색소의 양이 많아져야 생존에 유리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피부는 까매질 수 있지만 내 유전자는 피부가 까만 유전자가 아니다 이거죠. 나는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얼굴이 탔지만 내 유전자는 까만 유전자가 아니다. 그러면 내 아들은 어떻겠니? 하얗게 태어날 거다 이거죠. 근데 하얀 놈이 태어나고 또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좀 까만 놈이 태어났다 치자. 유전자 조합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좀 하얀 놈, 까만 놈이 태어났다 치면 만약에 세월이 한 200년쯤 지나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외선이 도달하는 양이 흡수 많아진다면 하얀 놈과 까만 놈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놈이 누구니? 까만 놈이 유리해. 까만 놈이 유리해.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가 잘 흡수를 해줄 거니까. 그러면 세월이 200년, 300년 지나서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많아졌을 때는 까만 아이들이 생존 확률이 높다.
그게 몇 천 년 지나다 보면은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까매졌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것도 단순히 햇빛을 많이 받아서 까매진 게 아니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까만 아이들이 생존하는 거고, 결국 까매진 이유는 유전자 조합 때문에 까매진 겁니다. 햇빛 많이 받아서 까매진 게 아니다 이거죠. 일시적으로는 햇빛 많이 받으면 얼굴이 까매질 수 있죠. 그렇다고 우유 먹는다고 해서 얼굴이 하얘지는 건 아니다. 알겠니? 자, 오케이. 요거 함정에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했습니다. 긴가민가 했겠지만 신영 3번 했니? 왜 그래? 잘했습니다. 자, 나머지 안푼 문제들 숙제로 야야야야 여기 누가 유리하겠니? 흰나방 유리하겠죠? 여기는 누가 유리하겠니? 까만 나방이 유리하겠죠, 생존하기에.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를 싸그리 풀고, 자, 생물 다양성 이야기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자, 큰 제목은 생물 다양성이고, 생물 다양성 안에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그 세 개를 뭉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세 개를 뭉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 생물 다양성에서 유전적 다양성 더하기 종 다양성 더하기 생태계 다양성 다 묶어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할 거고, 유전적 다양성부터 보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자, 유전적 다양성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전제는 같은 생물종 안에서 이야기야. 같은 생물종 안에서. 같은 생물종 안에서. 같은 생물종 안에서의 이야기고, 같은 생물종에서 개체마다 유전자가 달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생물종 아니야. 사람이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좀 더 작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같은 생물종 안에서의 이야기고, 생긴 모양이 좀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또 좀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많이 잘생긴 사람도 있다. 얼굴 모양도 다양하다 이거죠. 같은 생물종 안에서. 불가사리도 다 같은 생물종인데 빨간색이 있고 뭐 약간 이상한 노란색도 있고 약간 뭐 이거 민트 뭐냐 이거 민트 초코? 아닌데 맞나 민트 같은 색깔도 있다. 불가사리 색깔 다양하다 이거. 다 같은 불가사리인데 야랑 색깔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 다양하게 나타나겠니? 도래면이와 다양한 유전자 조합 때문이겠죠. 유전자가 달라서 아들 생김새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전부 다 똑같지가 않고 유전자가 다양하다, 다양한 변이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결국 포인트가 이겁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 이게 포인트야. 자, 만약에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다. 자, 근데 이 동네는 전부 다 키가 큰 사람만 있다. 자, 여기는 다양한 형질을 가진 아이들이 살고 있고 여기는 한 종류의 형질만 가진 아이들이 살고 있다. 자, 근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냥꾼이 나타났다. 사냥꾼 좀 모르겠네.
사람 아닙니다. 내가 사람처럼 그려놨지만 이거는 기린이다. 이렇게 다양했는데 어떤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키 큰 아이들이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면 요 동네는 전부 다 키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멸종. 얘는 키 큰 아이들이 사라져도 생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지. 얘는 생존. 얘는 멸종. 얘는 생존. 그러면 형질이 다양하면 멸종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네. 어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생겨나겠네.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 변화가 나타났을 때 살아남는 개체가 생겨나서 멸종의 가능성을 낮추겠네. 그래서 멸종이 안 되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수가 다양하게 유지가 되겠지. 멸종이 안 되면 종 다양성, 얼마나 여러 종류의 생물 종이 살고 있느냐, 종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네요. 뭐 인마들이 차곡차곡 멸종이 돼버리면 별로잖아. 근데 멸종이 안 되고 어쨌든 명맥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바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저 로컬푸드에 가면 파는 바나나는 인위적으로 번식을 시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자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를 그대로 무한 복제를 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 파는 바나나는 유전적인 형질이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바나나 농장을 하고 있다. 바나나 농장을 하는데 여기 바나나 안녕, 바나나를 이렇게 바나나를 키웠어요. 근데 얘네들은 바나나의 유전자 구성이 어떠니? 지금 다 똑같잖아. 내가 바나나 농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바나나가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면, 날씨가 뭐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서 이놈 바나나가 살아가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면 다 죽는다 이거죠. 멸종해버린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야생 바나나는 저 어디 뭐 가보면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TV 같은 데 보면 진짜 원숭이 올라가서 바나나 뜯어먹고 사는 그런 진짜 야생 바나나 있죠. 그 야생 바나나는 형질의 특성이 다양하다 이거지. 바나나가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바나나 왜 이래 자꾸 이런 바나나는 살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얘네들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나가 멸종이 안 되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단일 품종을 대량으로 재배하면 어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멸종될 수도 있다.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멸종될 가능성이 적다. 사실 좀 우리 인간만큼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종이 있을까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마다 우리 생긴 게 다 다르지. 다 다르죠.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얼룩말 우리가 보면 그 아들 생긴 게 어때요? 사실상 다 똑같잖아. 저들끼리는 그 얼룩말 무늬 가지고 좀 뭐 우런만지 너못만지 알아보더라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돌고래 봐봐라. 그 아들 생긴 게 아들 뭐 잘생긴 돌고래 못생긴 돌고래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상 걔는 좀 다른가? 포메라니안 똑같은 포메라니안이라도 좀 못생긴 포메라니안, 좀 잘생긴 포메라니안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나요? 너 개 키우나? 키웠어.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그때 친척 집. 아 그래? 아, 나 요새 유튜브 이런 거 보면 개 키우다가 그 도로에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야, 개가 막 열심히 쫓아가더라고 주인이 버리고 도망가.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나? 나쁜 새끼들이구만 그런 사람들은. 저 개 키우나? 아 그래?
나는 개를 키우고 싶은데 죽을까 싶어서 못 키우겠어. 그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키우던 목실이, 개인 목실입니다. 목실이 알아. 아직까지도 내가 좀 마음이 짠하게 남아있는 우리 목실이가 흰둥이였는데 내가 상당히 좀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던 개였습니다. 우리 집에 마당에서 똥도 치워주고 키우던 개였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당에 치킨 부스러기가 굴러다니고 있고 개가 없음. 야, 개도둑 놈이 훔쳐간 거야. 개도둑 놈이 훔쳐가서 어느 집 보신탕 집으로 아마 팔려갔을 겁니다. 옛날에 개도둑이 많았어 진짜. 요새 개도둑이 없죠. 당근에 보니까 뭐 우리 개가 없어졌어요. 뭐 찾아주시는 분께서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던데. 당근마켓에서 보면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주인 없는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찾아가세요 이런 글들. 또 혹시 저 경남은행 뒷길에 보면은 거기 일품대패라고 고깃집 있는데 혹시 압니까? 알아? 그 근처에 보면 아주 멋진 개 한 마리가 길게 하고 있는 아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던데 인물도 좋고 품종도 굉장히 괜찮은 개인데 길게인 것 같아. 길게. 그래서 아마 추정 큰데 푸르지오에 살던 어떤 주민이 이사를 가면서 몰래 이사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애가 주인이 없고 그 길바닥에서 또 고깃집 앞에 꼭 자리 잡고 있더라. 고기 하나 줬는데 고깃집 앞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얻어먹고 살고 있더라고. 갑자기 걔는 그래. 또 다른 동물들은 저것들끼리는 얼굴을 알아보나 모르겠지만 인간만큼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 종도 좀 없는 것 같다. 좀 귀하다. 오케이,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보세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멸종 가능성이 낮다. 멸종 가능성이 낮으면 종 다양성이 높아질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종 다양성 살펴볼게요. 자, 종 다양성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얼마나 많은 생물 종이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 자, 이 동네에는 어떤 동네에는 풀이 있고 메뚜기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 잡아먹고 사는 토끼가 있다. 이 동네에는 종이 몇 종이에요? 하나, 둘, 셋, 네 종이 있죠? 네 종이 있다고. 풀 뜯어먹고 사는 풀, 그 다음에 메뚜기, 개구리, 토끼, 네 종류의 생물 종만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모군이 좀 빡쳐서 개구리를 소탕하다. 개구리를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개구리를 소탕 작전을 벌였다. 개구리 소탕 해봤나? 안 해봤나? 개구리 소탕 해봤나? 개구리 소탕 좀 해봤는데 몽둥이를 들고 연못에 이 아들 개구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그 아들을 갖다가 등짝을 이 몽둥이 미안합니다. 그런 상황 아니야. 등짝을 몽둥이를 이렇게 빵 때리지. 그럼 뭐 애들이 완전 맞아서 죽는 게 아니고 물 속에 있잖아. 물 속에 있으니까 애들이 좀 놀래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로 약간 기절 느낌? 그러니까 뭐 뒤집어져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놈이 있어요. 이거 한데 물을 막 때리고 꼬꾸라져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또 한 1, 2분, 한 30초 지나면 또 아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또 뒤집어가지고 또 헤엄쳐서 가요. 그럼 또 한 대 빡! 때리면 꼬꾸라져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개구리 소탕 작전을 벌이면 토끼 어떻게 되겠니? 토끼 굶어 죽어야지. 메뚜기는
메뚜기 살판 나겠네. 그러니까 풀은 부족해지겠네. 그럼 메뚜기는 굶어 죽어야죠. 그럼 나는 개구리 이름을 잡았을 뿐인데 이 동네 생태계가 싹 다 무너졌지. 아, 종 다양성이 낮으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급격하게 파괴됐어요. 자, 근데 풀 있고 메뚜기 있고 개구리 있고, 그럼 개구리가 메뚜기 잡아먹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개구리 말고 토끼 있고, 두꺼비 좋습니다. 두꺼비 딱 앞에. 야는 이거 잡아먹고 메뚜기 이렇게 잡아먹고 요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개구리 소탕 작전을 해도 어떤노? 토끼 굶어 죽나? 두꺼비 먹고 살면 되죠? 메뚜기 살판 나나? 아니 두꺼비한테 잡아먹히겠지? 종 다양성이 높으니까 어느 한 개체가 멸종이 돼도 이 동네 생태계가 아주 심각하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생태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종 다양성은 얼마나 생물종이 다양하냐? 다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은 생물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고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지역에는 A, B, C, D 나무가 5, 6, 6, 3 토탈 20개, 나 지역은 1, 2, 16, 1 토탈 20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C에 몰빵되어 있지. 생물종의 개수는 여기 몇 개니? 4종류고 여기도 4종류죠. 근데 나 지역은 C에 몰빵되어 있잖아. 만약에 C가 살기 불편한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되니? 이 동네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생물종이 좀 균등하게 분포될수록 좀 더 이 동네 생태계는 좀 더 안정적일 거다. 그래서 가와 나 중에서 종 다양성이 어디가 더 높으냐 라고 물어보면 가가 종 다양성이 더 높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돼. 그러니까 종 다양성을 논할 때는 일단은 첫 번째로 생물종의 수가 얼마나 더 많으냐, 이게 포인트고, 그 많은 생물종들이 또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것도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생물종의 수가 많아야 되고 분포 비율이 균등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종 다양성이 높은 거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이야, 환경. 대륙과 해양의 분포, 위도, 기온, 강수량, 다양한 환경 차이. 그 다음에 열대, 우림, 갯벌, 습지, 삼림, 초원, 사막, 호수, 강,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면 이 다양한 생태계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생물 종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환경이 다양하면 아무래도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질 거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고 종 다양성도 높아진다. 환경이 다양하면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이 다양하면 생태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을 거다. 지구라는 거대한 체계에서 보면 만약에 지구 전체가 싹 다 동일한 환경이라면 얘들은 진짜 생물종이 몇 종류 안 살겠지. 근데 동네마다 환경이 다 다양해요. 그럼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고 있을 거고, 그 다양한 생물종들 덕분에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지고 또 종 다양성이 높아지고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하. 다양성 삼총사 별거 아니네. 그러면 생물 다양성의 요소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묶어서 생물 다양성인데,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거죠. 자, 한번 읽어나 보면 유전적 다양성은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종다양성은 생태계 평행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다양한 서식지랑 환경이 제공이 되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 다양성도 높아질 거고 유전자 다양성도 높여줄 거야. 그러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합니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 설명 먼저 할게요. 별거 아니니까 요거는. 자,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둘이 같이 어디 감? 야, 왜 같이 나가 둘이? 아니, 제일용고 남았으니까 동명고 2학년 제일용고 2학생인가 같이 배치 나가지? 오늘 사인을 주고 받는 듯 하더니 저쪽에서. 오케이. 자,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생물 다양성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렇군. 야, 쌀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 심심해서 쌀만 먹고 살아야 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옥수수도 먹고 오늘 옥수수 먹었습니다. 엄마가 삶아줘가지고 어제 좀 받아왔거든. 옥수수 먹었습니다. 오케이. 자, 의복 재료, 목화, 양, 누에 다양한 재료로 옷을 입는다. 좋네요. 벼, 밀, 콩, 옥수수, 사과, 바나나, 배, 나무, 풀, 다양한 주택 재료로도 사용된다. 해열 진통제로 사용될 수 있는 버드나무, 조팝나무, 이름 좀 그렇긴 하지만, 조팝나무 알아요. 우리 동네에도 많던데. 조팝나무 말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는 구분을 잘 못하겠지만 이팝나무 들어봤니? 들어봤냐? 조팝나무는 들어봤나? 초등동에 조팝나무가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심장병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디기탈리스 들어봤니? 오케이. 항생제의 원료가 되는 푸른 곰팡이 들어봤죠? 이거는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의 원료가 되는 페니실린, 그 힌트를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이용되는 옥수수, 여러 가지 식품 상업에 활용되는 효모, 이스트 없는 빵을 내가 어떻게 구울 텐가 하는 그런 효모.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 혹시 압니까? 모르나? 제빵왕 김탁구 몰라? 그래? 한내 20살 때 봤던 드라마입니다. 제빵왕 김탁구. 27년 전에 봤던 드라마. 몇 살이니? 17살이? 오케이, 던진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 관광 장소를 제공하는 생태계. 요거 제주도인 것 같긴 하다.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는 요 사진이 뭘로 되어 있었냐면 4대강 사업 요 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국민의힘 만세.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닙니다. 민주당입니다. 이 국민의힘이다. 한번 여론조사 한번. 요새 젊은 애들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더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윤석열 뭐라더라? 윤석열 그거 뭐고? 윤호개인 찬성?
새끼들 다 문피권 행사해. 내가 명신고 2학년 반에서 그 지지율 조사를 해봤는데 명신고 2학년 14명 중에 12명이 국민의힘 새끼들 일대충들이야. 미친놈. 12명이 국민의힘이고 나머지 2명은 그럼 민주당인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는데 선생님 저희는 이준석 지지하는 해서 그 미친놈들 14명이 다 국민의힘 12명에 이준석 2명. 나쁘지 않습니다. 요새 뭐 20대 젊은이들의 의견이 뭐 그렇다 하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난 국민의힘 아니고 난 민주당입니다. 나는 민주당 당원. 나는 민주당 입당해가지고 당비 납부하는 권리당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그 각종 그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선출할 때 난 투표권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도 난 투표권이 있습니다. 당원만 투표권이 있거든. 당원 투표하거든. 니 국민의힘 당원이가 뭔데? 윤은혜인가? 윤은혜 해도 돼. 자, 오케이. 자, 뒤로 가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풀어보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풀자 우선. 자, 이거 한번 풀게요. 38쪽에 4번 스타트. 이 자식이 왜 자꾸 붙어 다니는 거야? 태호 몇 번? 3번? 신영우야. 나 개체수 15고 여기도 15 둘 다 같지? 분포 비율은 여기 몇 개고 A가 몇 개이니? A가 10개, B는 1개, C는 1개, D는 3개. 여기는 A가 하나, 둘, 셋, 넷, 4. 하나, 둘, 셋, 넷, 4. 뭐야? 4. 4, 4, 4, 3. 4, 4, 4, 3. 그러면 분포 비율이 가보다 나가 더 고르지. 근데 가가 더 고르다 했으니까 네 연목이 틀렸죠? 그럼 가와 나 중에서 종 다양성은 나가 더 높다. 띄워보면 맞다. 정답 몇 번? 3번. 뭐 이 정도 맞추면 1등을 받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이런 거 실수해서 틀리면 1등을 못 받는 거고 실제로 내가 학교 시험 문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계외고 그건 좀 더 어렵니? 한쌤이 조금 화학쌤이 좀 어렵고 화학쌤이 어렵겠네. 이름 뭐니 그 쌤? 이름이 뭐예요? 어? 조현희? 조현희? 네. 모릅니다. 네. 자,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자. 서식지 단편화에다 별표 하나 치고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 서식지 파괴는 아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포스코더샵 아파트. 난 개인적으로 좀 반대였는데
난 개인적으로 반대했다. 개인적으로. 포스코 더샵이 참그 뒤에 그 숲이 그참 보기에 엄청 좋았는데 우리 집에 그 베란다 거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이 숲이 쫙 보이고 나무가 우거져 있고 새들도 짹짹짹짹 싹 거기서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를 짓는다더니 그 숲을 싹 까버리고 아파트 조명이 막 들어오니까 영 많이 섭섭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포스코 더 샵을 짓기 전에 거기가 이렇게 약간 산이었죠. 그 산을 다 까내려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잖아. 이거 완전 서식지 파괴야. 여기 살던 이거 참새 가족들 어디로 갔을까? 이사 갔을까? 아, 참, 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겠죠. 서식지가 아예 파괴되고. 도시락 사는 사람 있나요, 혹시? 도시락? 도시락? 아 이제 힐스.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간지나죠. 왜? 초전하면 힐스테이트 아니니. 도시락 3피타를 했어가지고 아까 별로입니다. 그래서 왜? 아니, 무너질 것 같아. 어디다 보고 있어요. 서식지 파괴. 아예 없애버린 거야.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는 하나의 거대한 서식지가 잘린 거야. 잘린 거야. 커팅이 된 거야.